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리사 제노바 지음, 윤승희 옮김, 그리고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인간의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가? 우리가 기억과 망각에 대해 알고 싶은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뇌과학자 정재승,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스님에게 유식 강의를 들을 때 항상 사띠를 강조하시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사띠의 번역어를 소개하시던 중 기억이라는 뜻을 언급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띠와 기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답변하기로는, 담백하게 답변하자면 우리는 사띠를 둔 것만 기억을 합니다. 사띠를 두지 않은 경험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억을 위한 필수 요소가 바로 사띠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식학 강의에서 대략 설명을 하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해 보세요 하고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는 말을 보고,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순간 이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책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의 글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85세의 당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라. 어떤 모습일까? 85세의 노인들 중에서 둘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다. 당신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돌보는 보호자로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리사 제노바 박사의 테드 강연 무려 650만 명이 보았다. 내가 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강연 중 가장 충격적으로 시작한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우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치매는 우리의 기억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그것은 곧 나를 잃어버리는 과정이기에 환자이거나 보호자이거나 둘 다 고통스러운 삶이다. 정재승 과학자의 이 추천사 중 일부입니다. 들어가는 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라 할 만큼 강력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한 1센트짜리 동전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살면서 수천 번, 못해도 수백 번은 보았을 테니 어떻게 생겼는지 금방 떠오를 것이다. 이미 기억에 새겨져 있을 테니까. 그럼 확인해보자. 동전 앞면에 새겨진 대통령 이름은, 대통령의 얼굴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주조연도, 자유라는 글자, 우리가 믿는 신 앞에서라는 문구는 각각 어디에 있는가? 동전 뒷면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가? 지금 당장 동전의 앞뒷면을 보지 않고 정확히 그릴 수 있는가?
동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까? 내 기억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렇지 않다. 기억은 제 할 일을 빈틈없이 잘하고 있다. 뇌는 경이롭다. 우리의 뇌는 날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맡고, 피부에 닿는 느낌을 감지한다. 아울러 고통, 기쁨, 온도, 스트레스를 비롯해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뇌는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한다. 뇌가 공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인식해주는 덕분에 우리는 벽에 부딪히지 않고 길을 건너기 위해 차도로 내려설 때도 넘어지지 않는다. 뇌는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한다. 뇌의 관여로 인해 우리는 초콜릿과 섹스를 갈망하고 타인의 기쁨과 고통에 공감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리고 기억한다. 기억은 뇌가 수없이 행하는 복잡하고 놀라운 기적의 정점에 있다. 기억은 학습에 반드시 필요하다. 기억 없이 우리는 어떤 정보나 경험도 간직할 수 없다. 기억이 없으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 읽는 문장을 다 읽을 때쯤 이전 문장은 이미 머리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자기 전에 심장약을 먹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억에 의존한다. 옷을 입고 이를 닦고 이 책을 읽고 테니스를 치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기억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기억을 사용하고 심지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기억은 쉬지 않고 일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실들과 순간들이 하나로 이어져 삶의 서사와 우리의 정체성을 이룬다.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지각한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개인의 역사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이 인간다운 삶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기억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우리 뇌는 애초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세세한 경험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뇌가 불완전한 것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출고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라도 기억에 결함이 있기 마련이다. 파일을 소수점 아래 10만 자리 넘게 외워서 유명해진 사람도 아내의 생일을 잊거나 지금 자신이 거실에 뭘 하러 나와 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경험한 일 대부분을 내일이면 잊는다. 결국 인생 대부분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다. 지난 1년을 통틀어 세세한 부분까지 통째로 기억나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대부분 평균 8일에서 10일 정도다. 가까운 과거의 경험인데도 기억에 남는 부분은 3%가 채 안 된다는 얘기다.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는 더욱 줄어든다. 그나마 기억하는 것들도 대다수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 특히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은
누락되거나 의도치 않게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우주왕복선 챌린저5가 폭발하고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질 때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가? 이렇게 충격적이고 감정을 크게 자극했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은 수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법이다. 하지만 그 사건을 회상한 적이 있거나 그 사건에 대한 책 혹은 방송을 접한 적이 있다면 장담하건대 지금 세세한 부분까지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기억이 사실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정확한지 아닌지는 일단 접어두고 우리의 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한다. 첫 키스, 6 곱하기 6의 답, 신발끈 묶는 법, 자녀가 태어난 날,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무지개의 색,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 자전거 타는 법. 반면 우리의 뇌가 쉽게 잊는 것들도 있다. 10번째 키스, 지난 수요일에 저녁에 먹은 음식, 전화기를 둔 곳,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 5분 전에 만난 여자 이름, 대수학, 쓰레기 버리기, 와이파이 패스워드. 왜 첫 번째 키스는 기억하면서 10번째 키스는 기억하지 못할까? 왜?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잊어버릴까? 기억은 효율을 꽤 따지는 편이다. 한마디로 뇌는 의미 있는 것들만 기억하도록 진화했다. 의미가 없으면 잊는다. 그런데 우리의 삶 대부분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사소하다. 샤워하고 양치질하고 커피 마시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밤 늦게까지 SNS에 빠져 있다가 잠이 든다. 매일 그런 삶을 반복한다. 지난주에 했던 그 많은 빨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도 괜찮다. 대부분의 경우 있는 것은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번째 키스, 지난주에 빨래를 했던 것, 수요일에 먹은 점심, 1센트짜리 동전의 앞면에 새겨진 그림을 잊는다고 해서 큰일은 아니라는 주장에 아마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이런 일상의 순간들과 세세한 부분들은 특별히 중요할 것이 없다. 하지만 뇌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잊는다. 딸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잊지 않고 반납하고 내가 지금 부엌에 뭘 하러 왔는지, 안경은 어디에 두었는지도 제발 좀 기억났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잊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개는 뇌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서다. 입력된 정보만으로는 뇌가 기억을 생성하고 불러오는 과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상에서 흔히 겪는 건망증은 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의 작동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이 작동하는 과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덜 잊어버릴 것이다. 잊는 것은 많은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태만해서도 병이 있어서도 아니고 심지어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걸 잊어버려 혹은
좀 더 젊었더라면 잊어버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기억나지 않을 때마다 걱정하고 창피해하고 겁을 먹는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나빠지다가 조금씩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마침내 완전히 기억을 잃게 된다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들어가며 부분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인간의 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대한 부분은 지극히 효율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뇌가 그러니까 기억을 저장하는 시간을 짧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억을 저장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효율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뇌가 그래서 효율을 따졌을 때 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을 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억의 4단계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읽어볼게요. 기억은 기본적으로 4단계를 거쳐서 형성된다. 첫 번째 부호화 단계에서는 뇌가 인식하고 집중한 대상으로부터 시각 신호, 소리, 정보, 감정, 의미를 포착하고 이 모두를 신경 신호로 변화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뇌가 인식하고 집중한 대상으로부터, 이 표현이에요. 인식이 되려면, 그리고 집중하려면 우리가 사띠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사띠가 주의력이 기억의 입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강화 단계에서는 뇌가 이전까지 서로 무관하던 신경 활동들을 서로 연관성을 갖는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된 패턴은 세 번째 저장 단계를 거치면서 신경세포들이 영구적인 구조 변화와 화학 변화를 겪으면서 지속성을 얻는다. 그런 다음 마지막 인출 단계에서 연결된 패턴을 활성화할 때마다 이전에 학습하고 경험한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회상하고 알고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장기 기억이 생성되려면 4단계가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우선 정보를 뇌에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뇌 내부의 영구적인 변화를 통해 저장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에 접근하고 싶을 때 저장된 정보를 가져오면 된다. 이전에는 상관없던 신경 활동들이 어떻게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기억으로 경험되는가? 완벽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지는 상당히 많이 밝혀졌다. 우리의 경험에 포함된 정보, 즉 감각인식, 언어,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등을 뇌가 수집하면 뇌에 있는 해마라는 부위가 이 정보들을 연결한다. 바다에 사는 해마를 닮은 이 기관은 뇌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는 기억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해마는 기억들을 하나로 묶는다. 기억을 직조하는 직공인 셈이다.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고 그 의미는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가. 해마는
뇌의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개별 정보들을 한데 모아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나의 연관된 데이터 단위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 단위, 즉 신경 네트워크는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기억이라는 형태로 경험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기억이든 새로 만들어서 나중에 의식적으로 불러낼 수 있으려면 해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에 장애가 생긴다. 알츠하이머 병이 공격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해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최초 증상들은 대개 오늘 벌어진 일을 잊거나 몇 분 전에 들은 말은 잊거나 같은 이야기 또는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손상된 해마로 인해 환자들이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일단 기억의 4단계, 기본적으로 부호화. 그래서 이 다양한 정보들을 신경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 두 번째, 강화. 다양한 신호들이, 신경 활동들이 이 서로 연관성을 갖는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되는 것. 세 번째가 저장. 이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된 그 내용들이 신경세포상에서 영구적인 구조 변화, 화학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인출. 그렇게 저장된 내용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경계를 만났을 때 끄집어내는 작용, 인출까지. 그리고 부호와 강화, 저장, 인출. 이것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뇌의 부분은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억의 4단계에서는 뇌 속에서 어느 부위가 기억을 담당하고 어느 부위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가, 사실은 이미 기억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의 중요한 주제인 사띠, 주의력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의 기억이 되지 않고 아이의 입력이 되지 않고 되고, 그러니까 입구, 마음이 성이라면 마음 안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이 있는가, 이것이 기억의 4단계의 얘기라면, 오늘의 주제인 사띠는 마음의 성, 입구를 통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당신이 주차 위치를 잊어버린 이유, 이 부분에 하나의 꼭지인데 그 기억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읽어보겠습니다. 뭔가를 기억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지와 주의 집중이다. 가령 지금 뉴욕 록펠러 센터의 번쩍거리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서 있다고 해보자. 우선 모양, 크기, 전구의 색깔 같은 시각 정보가 눈의 망막에 있는 수용체인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를 통해 들어온다. 이 정보는 신호로 전환되어 뇌 뒤쪽에 있는 시각 피질에 도달하고, 여기서 이 이미지 신호를 처리하면 비로소 우리는 트리를 본다. 그런 다음 신호들은 인식, 의미, 비교, 감정, 의견 등을 담당하는 뇌의 다른 구역에서 다음 단계의 처리를 거친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는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활성화된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따라서 기억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주의력을 기울일 때와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의 차이가 나왔는데요.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신호가 뇌에 들어가기는 한다는 겁니다. 인식, 의미, 비교, 감정, 의견 등을 담당하는 뇌의 여러 가지 구역이 서로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력을 기울였는가 기울이지 않았는가죠. 계속 읽어볼게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기억은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처럼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광경과 소리를 끊김없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인 부분만 캡처해서 저장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으므로 그중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앞서 언급한 초여름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 보자. 스모어, 레이디 가가의 노래, 해파리에 쏘인 수지가 기억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대상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날 바닷가에 있었던 누군가는 핫도그, 맥주, 모기, 물개 등을 기억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중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각자 주의를 기울인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우리의 감각기관이 마주하는 정보가 얼마나 방대한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16시간이라면 우리의 감각기관은 57,600초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노출되는 데이터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우리는 눈, 귀, 코, 뇌에 제공된 정보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면 더 잘 와닿을 것이다. 나는 로건 국제공항에서 케이프 코드에 있는 집까지 자주 차를 몬다. 출발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정도 남았을 무렵에 세거무어 다리를 건넌다. 케이프 코드 운하를 가로지르는 약 430m 길이의 4차선 도로와 철제 아치로 이루어진 다리다. 이 다리는 한 번 보면 기억에 남는 웅장한 구조물이다. 한참 차를 몰다 보면 문득 의문이 들곤 한다. 잠깐, 나 벌써 다리를 건너온 거야?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는 어느새 6번 도로의 5번 출구 앞에 와 있다. 이미 10분 전에 다리를 건넜다는 의미다. 내 몸은 이미 다리를 건너왔지만 그 거대한 다리를 건넌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내 눈은 분명 그 다리를 보았다. 눈은 시각 정보를 인지했고 다리의 이미지는 뇌 속의 시각 피지레까지 무사히 도달했다. 즉, 내 뇌도 틀림없이 다리를 보았다. 지금 내가 뇌에게 어린 시절의 가물가물한 기억을 세세하게 떠올려보라는 무리한 주문을 하는 것도 아니다. 불과 10분 전에 다리를 건넜으니까. 그러나 나는 다리를 건넌 기억을 떠올릴 수가 없다. 애초에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각기관이 정보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기억을 만들기에 부족하다. 입력된 정보에 주의라는 신경자극이 더해지지 않으면 해마는 어떠한 감각 정보도 장기 기억으로 강화시키지 못한다. 내가 다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 위를 주행한 경험은 몇 초 만에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뇌에서 사라져버렸다. 방금 한 말, 사람 이름, 전화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어마어마하게 큰 다리를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등이 생각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안경을 어딘가에 두면서 스스로 그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안경을 둔 곳에 대한 기억을 만들 수 없다. 나중에 안경을 못 찾아서 답답해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기억 때문이 아니다.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기억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안경을 잃어버린 이유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다. 그리고 안경은 아마 머리에 쓰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하고 싶다면 우선 그 뭔가에 집중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말처럼 쉽지 않다. 지금처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뇌는 원래 집중을 잘 못한다. 새거무어 다리를 건너던 나도 어쩌면 옆자리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달콤한 몽상에 빠져서 주의가 분산된 상태였을지 모른다. 아니면 다리를 건너면서 겪은 세세한 경험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차로 다리를 건너는 행위는 반복되는 일상적 경험이다. 나는 그 다리를 수백 번 넘게 건넜다. 이를 닦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퇴근하는 행위들처럼 기본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경험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흥미롭거나 의미 있거나 새롭거나 의외이거나 중요하거나 감정을 건드리거나 뒷일이 걱정되는 일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나아가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뇌는 이런 일들만 세세하게 포착한다. 그 외의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따라서 잊는다. 1980년에 내 아버지는 어느 첨단기술 관련 회사의 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인사 담당자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던 아버지는 전화번호란을 망설임 없이 채운 다음 주소란에서 그만 막히고 말았다. 5년째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몰랐던 것이다.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노인네여서가 아니라 당시 아버지는 고작 39세였고 머리가 비상한 기업 임원이었다. 인사 담당자는 어떻게 자기가 사는 것도 모르냐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차로 트라펠로가를 쭉 직진하다가 오른쪽 직전에 좌회전,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면 왼쪽 세 번째 집이 우리 집이에요. 아버지는 도로명이나 번지수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외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사 담당자는 재미있어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럼 집이 무슨 색인지는 아세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던 아버지는 씩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내 아내한테 물어봐요. 아버지는 지금도 그때 일에 대해 이렇게 변명한다. 누가 그런 것에 일일이 신경 쓰며 산다고. 어떻게 5년간 출퇴근하면서 횟수로는 1825회나 드나들었을 자기 집이 무슨 색인지조차 모를 수 있을까? 어떻게 수년째 사는 동안 동네 이름도 번지수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을까? 반복이 기억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기억이 없으면 강화할 것도 없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집의 색깔, 동네 이름, 번지수 같은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제 제가 사띠라고 하는 번역어 중에서 주의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흔히 사띠 수행할 때 가장 흔히 쓰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번역어는 마음챙김 수행, 알아차림 수행, 깨어있음 수행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담백하게 주의력 훈련이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제가 사띠 명상 이러면 주의력 훈련이다, 주의력 훈련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주의력을 훈련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건데요. 기억을 하기 직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경험하지 않고 경험하고 싶은 것은 경험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물론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인식이 됩니다. 유식하게 설명해서 놓고 보면 우리의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않은, 우리가 겪었던, 우리에게 접촉한 모든 정보들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레아식에 기록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의 의식 표면에 떠올라서 우리가 이 리얼하게 경험하는 그 경험들, 이 경험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띠, 이 주의력을 자유의지의 기본, 자유의지의 핵심이라고도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삶을 바꾸고 싶다, 삶의 경험을 질을 높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주목하는 것이 좋은가? 이 주의력을 훈련하는 방법, 이 방법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띠 명상을 하는 방법, 사념처 수행의 교과서, 그리고 다양한 사띠 명상 훈련법에 대한 교과서들을 경전 속에서 뽑아서 지금 녹음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기억으로 저장될 것이고, 반복하면 기억이 강화될 것이고요. 그렇게 기억이 저장되고 강화되면 특정 순간에 우리가 이 유행가 가사를 흥얼거리듯이 경전의 내용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게 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의력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훈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그래서 실제로 실천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행해보는, 반복하는, 그래서 훈련하는, 그래서 훈련이 되는, 그렇게 주의력의 질과 양을,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쓰는 방법을 자유롭게, 아니 강하게 연습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 기억과 경험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우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좋은 책을 만난 것 같습니다. 사띠가 기억의 과정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뇌과학자의 언어로 정교한 내용을 한번 공부를 잘했습니다. 덕분에 잘했고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